예, 저는 뭐 앞으로도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쪽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쪽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쪽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쪽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조국은 부산에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자기 비서관 하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비서실장 임종석은 종로구에 이사를 했다. 네네. 뭐 이렇게 이미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이 민주당보다 더 이 선거에 몰두하고 더 선거를 위해서 돈은 없지만 말을 세게 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는 과감하게 치고 나가고 세게 해서 국민들이 가뜩이나 KBS, MBC, SBS 전부 다 외국 보도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펜앤마이크나 가지고 유튜버들, 뭐 김문수 TV 이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세게 나가야 되는데 뭐 전부 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투쟁도 안 하고 우리끼리 모이지도 안 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돈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뭘로 이깁니까? 나 그걸 묻고 싶어요. 그 편파보도 많이 하는데 연합뉴스도 있어요. 제가 있던 연합뉴스도 예.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친정부 보도, 예. 친김정은 보도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언론사들 예. 한번 짚어주셨으면 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총선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한국당을 국회의원들 한 절반쯤 그냥 갈아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피를 수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정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쉽지는 않은데 쇄신을 해야 된다, 계획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뭐 그렇게까지 뭐 의석을 갈고 뭐 이럴 필요가 있냐? 그냥 뭐 적당하게 좀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사님 제가 그 이력을 보니까 보수혁신위원장도 하시고 또 공천위원장도 하시고 인재영입위원장도 하시고 사실 전에 다 해보셨어요. 네, 다 해봤어요. 그때 또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셨다는 그 공천이 굉장히 잘된 공천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그 얘기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쇄신이 가능할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할지 그것도 조금 여쭤봅니다. 첫째로 공천의 핵심은 돈을 먹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치권에 돈을 먹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날려야 됩니다. 저는 절대 돈을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공천을 두고 돈을 먹는 거는 이건 바로 구속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당내 일이지만 안 됩니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자기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해서 안 됩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름아름을 한데 저는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첫 번째,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뽑았던 대통령을 자기가 탄핵한다. 이게 뭐 잘한 것 같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자기 배지부터 떼야죠. 왜 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당을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 그랬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같이 했으니까요. 이 당은 안 된다. 옛날에 자유당, 공화당처럼 역사에 사라지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바른당 아닙니까? 나가서.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또 돌아왔죠. 이거 다 잘라야 됩니다. 나간 사람 다 자르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정치 이전에 인간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지 인간의 기본을 안 지킵니다. 자기가 뽑았던 대통령 자기가 자르고 자기가 만든 당 자기가 뛰어나갔다가 또 안 된다고 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은 무조건 공천 배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바깥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새 사람 아닙니까? 정치권에 안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직선제라는 건 이런 강력한 물갈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본 기준이 지난번에 우리 당원으로서 우리 당 대통령의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은 기본적 공천 배제, 탈당했던 사람은 안 온 사람은 뭐 그 당에서 알아서 하고 탈당해서 다시 돌아왔던 사람도 기본은 배제. 다만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는 사람, 그때 내가 언론이 너무 그래서 모르겠다. 이현주 국회의원이 최근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주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민주당으로서
탄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하는 거 그거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다른 당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당원으로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음에 미안하지만 스스로가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하는데 그 뼈를 깎는 반성은 뭐냐?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구속까지 됐다. 문재인하고 투쟁해서 구속까지 된 사람은 이런 사람은 당에서 용서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를 감옥에 넣어놓고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불법 감금이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감옥 가 있는데 문재인이가 잘하면 박근혜보다 잘하면 그러면 그래도 그 탄핵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편이지만은 박근혜 이명박이를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문재인 세웠더니만은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 국방안보가 든든하지 않느냐 이러면 혹시나 할 말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 나라 꼴이 뭡니까? 박근혜 못한다고 탄핵시킨 결과 문재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 김정은한테 다 갖다 바치고 우리 잘 나가는 삼성이나 이런 거는 다 감옥에 집어넣고 신동민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미국 가서 3조 6천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트럼프가 40분간이라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적게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과감한 물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당신처럼 다 잘라내고 나면 사람이 있느냐? 바깥에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 네. 지금 문제는 경상도 이런 데는 비교적 민심이 좋습니다. 우리 우색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여전히 약세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수도권, 충청 이쪽은 경합 지역인데 경합 지역은 여러 가지 여론을 좀 봐서 여론상으로 이기는 위주로 공천하지만 과거 탄핵을 했더라도 이기는 위주로 공천하지만 그러나 그 공천 자체가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든지 이 당의 기본 원리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감점을 한 상태에서 경선을 해서 공천해야 된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이 늦습니다. 속도감이 없습니다. 저쪽은 이미 다 기준도 마련하고 현장에 뛰고 있고 금권 선거, 관권 선거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기본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막말이 아닌데 막말이라면 저들 아닙니까? 오산의 안민석 국회의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오산의 안민석 국회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이가 숨겨놓은 돈이 외국에 400조라고 그랬습니까? 네네. 400조가 스위스 은행부터 다 했으니까 나 찾으러 간다. 그거 다 보도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말을 아니 했고. 단돈 1억이라도 네. 있으면 내가 10배씩 갚아주겠다. 찾아온 거 있으면 10배씩 갚아주겠다. 내놔라. 그럼 돈 1원 또 외국에 뭐 부정으로 숨겨놓은 게 없는 사람을 400조가 있다고 했고 이들에 대해서 이게 막말이고 이게 거짓말이고 허위 보도고 허위 국회의원이지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말 거짓말이라면 바로 민주당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지 어떻게 우리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이 막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근본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그대로 이제 하면 쇄신을 해야 되고 또 쇄신을 하면 이길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당이 과연 이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그 한국당의 분위기 같은 걸 보면 좀 명망가 그러니까 뭐 겉만 좀 번지르한 사람들 뭐 이런 뭐 고위 공직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좀 좋아하는 것 같고 현실에 그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은 별로 뭐 썩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명망이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 왜냐하면 인지도가 높을수록 득표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망이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득권층, 기성 정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적절하게 잘 배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전대협이 있습니다. 네네. 전대협이 전국 450개 대학에 10,000장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네네. 전국 7개 도시에 10만 장의 삐라를 뿌렸습니다. 정말 그 내용도 멋지고 재밌고 네네.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대학생위원회 뭐 한 게 있느냐 이죠. 청년들 뭐 한 거 있느냐. 그거 뭐 그저 배지 달아보려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난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바깥에 훨씬 더 좋은 젊은이들과 좋은 인재들이 각 분야에 엄청나게 많이 활약하고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유한국당에서 역사적인 잘못을 저지른 탄핵 세력 이것은 자기 당 사람을 탄핵한 뭐 민주당이 탄핵한 건 저는 그 욕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기가 뽑았던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 당을 깨고 뛰쳐나갔던 사람, 당을 보고 침을 뱉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잘라야 된다.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새누리당, 당이 분열돼가지고 사실은 탄핵이 된 거죠. 사실 그때 뭐 표를 절로 안 몰아줬으면 네. 국회에서 아예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안 돼버리면 사실 탄핵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2석을 보태주죠. 그러니까요. 그게 예. 뭐 자기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자기 대통령 보내고 그리고 나서 들어온 정권이 합리적이거나 이런 정권이 아니고 지금 들어온 정권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주사파 정권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정권이 들어온 거 붉은 아닙니까? 무리들입니다. 이거는. 이런 정권이 들어온 길을 열어준 사람은 사실은 이제 원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있다고 보는 정도가 네, 아니라 네.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대변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삼척에 그 목선 들어온 그 네, 과정도 네, 보면은 네. 이게 나라가 이게 벌써 무너졌지 않습니까? 벌겋게 다 바뀌었습니다. 청와대가 뻘건데 뭐 더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킬 의사도 없고 나라를 허물어서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교한다는 게 뭔 외교라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제재 풀어주라. 전 세계가 다 웃습니다. 저도 외국인들 많이 안 만나겠습니까? 네네. 전 세계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다 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조차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말라고. 이번에 뭐 김정은조차도 시진핑이 북한에 가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것도 우리 정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김정은으로부터도 사실은 뭐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그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외교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김정은을 도와주는데 김정은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뭐 너 도움은 별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는 뭐 시진핑하고 어울리고 트럼프하고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뭐 푸틴하고 어울리고 오히려 뭐 이런 형태 같습니다. 완전히 조롱거리, 전 세계의 조롱거리 외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 저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죽으면 되지만 우리 손자들 왜 나라를 이렇게 부수느냐. 이렇게 2년 만에 다 부숴버렸는데 3년 더 한다고요?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